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우리은행 터졌다. 방금 한국은행 긴급선언. 카카오뱅크가 하필 중국 알리에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넘기면서 엄청난 파장과 함께 강력한 법률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실적 악화로 주가가 9만원에서 2만원대로 80%나 폭락한 상황이며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 상패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금융권이 한 번도 어렵다는 횡령 및 사고를 3차례나 저질러서 대부업체 수준만도 못한 은행으로 급추락한 상황입니다. 이미 깡통대출과 총체적 부실을 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칼춤이 무섭네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카카오 우리은행 터졌다. 방금 한국은행 긴급선언 정말로 심각하네요. 자, 어떻게 3번씩이나 1금융권이 뚫린다. 제가 보기에는 2금융권으로 강등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 같아요. 1금융권, 자, 금감원, 카카오뱅크, 개인정보 중국 유출. 아우, 정말 심각하네요. 카카오페이에 중국 알리의 고객 정보까지 넘겨버렸네요. 금감원 카카오 무단 제공, 알리페이 정보를 제공했고 법률 제재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중이며 카카오는 나름대로 또 변명을 하고 있죠. 자, 고객 동의 없이 카카오페이 무단 제공. 가뜩이나 솔직히 여러분들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주 싫잖아요. 중국 하면 정말 만년의 적입니다. 만년의 적. 그런 빨갱이 공산국가에게 이런 걸 그냥 다 넘겨버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맨날 보이스피싱 막 터지고. 자, 중국 알리페이에 해외 결제 정보를 제공했답니다. 와, 해외 결제하고 전혀 무관한 곳에 해외 결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되면 어쩌라는 거예요. 카카오 계정 주문 결제 정보가 무려 얼마가 간 줄 아세요? 자, 5억 5천 건이 갔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을 넘겼대요. 4천만 명 이상의 정보가 다 일이 흘러간 거죠. 법률 제재 절차 진행, 알리페이 이용 목적, 피지 업무, 이것까지도 거짓 기재하면서 도대체 여기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선택 동의를 마치 필수 동의 사항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다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착각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착각을 했다고. 면밀한 법률 검토, 제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에요. 금감원이. 카카오 변명, 자, 위탁 계약에 따른 합법 제공이었다. 항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위탁정보 제공, 그럴 때는 동의가 불필요하다. 일일이 동의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부정거래 활용 못하도록 암호화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본인들이 암호화 제공했으니까, 자, 알리페이에서 전혀 알 수가 없다. 말입니까? 된장입니까? 왜 몰라요? 여튼 카카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활용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사실 카카오가 대단한 거거든요. 자, 카카오뱅크 업무 흐름도 이것도 좀 문제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업무 흐름도 보면 카카오페이 고객 신용정보, 여기 보시면 알리페이, 여기서 다 이제 고객 신용정보 스코어 산출까지 해가지고 이 스코어를 갖다가 자 애플에다가 제공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객 정보가 다 빠져나간 거죠.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와 해외 결제 업무 취급 구조,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리페이 해외 결제 업무하고도. 근데 해외 결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도 다 빠져나간 거야. 카카오페이 고객, 당연히 카카오페이니까 이 고객들이 지금 사업계약을 하고 대금 정산을 하는 알리페이 계열사 이쪽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특히 해외 가맹점 온오프라인, 가맹계약 대금 청산, 이런 관계에 있는 것에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소중한 정보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매국행위죠, 매국행위. 자, 이제 카카오뱅크가 한때 이런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법인도 검찰이 기소했고 카카오뱅크가 그때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실적 악화, 진행, 상패 위기까지, 상장 폐기 위기까지 맞았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죠. 5분기 연속 실적 둔화의 사법 리스크, 영업이익 1316억 원, 무려 마이너스 12.5%, 게임도 감소하고, 카카오뱅크 주가는요
자, 9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냐면 21,400원으로 80%나 폭락한 상황이에요. 회복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카카오뱅크가 정말 우리나라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세계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자, 라인이 지금 일본을 점령했다지만 라인도 지금 일본 애들이 지금 엄청 못살게 굴고 있죠. 그럼 카카오뱅크가 좀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틈타서 모든 나라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본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야. 진행 삼성전자에 이어 투자 2위 무려 국민주에 이것도 206만 명 국민주입니다. 지금은 하도 막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다 보니까 카카오 시세 조정 혐의까지 받았고 카카오뱅크는 엄청난 손실을 받았죠. 카카오 처벌 시에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상폐 위기, 경영진 사법 리스크가 컸죠. 경영진이 너무 좀 지저분한 거죠. 실적 악화, 상폐 위기, 고금리 장기화, 투자 심리 회복도 빠르지 않고 어렵고 증권사 카카오, 카뱅, 하양 다 조정을 했고 상폐는 없을 듯. 여튼 8만 원에서 9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9만 원까지 같은 게 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만 원에서. 자,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러다가는 2,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나는 좀 이거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카카오뱅크는 한류를 잘 타게 되면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엄청난 빛을 볼 날이 있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정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중국에 그렇게 정부나 팔아제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우리은행 1, 3차 횡령. 이번에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요. 또 금융사고를 또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동네 무슨 정말로 여러분들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대부업체도 아니고 이금융권만 또 못한 벌써 3번 터졌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우리은행의 시스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은행을 감독해야 할, 감시해야 할 금감원도 저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상주를 시키고 그러든지 아예 그냥 이금융권으로 그냥 내팽개 쳐버리든지. 이거 뭡니까 이거. 횡령. 그것도 손태승이 2번이나 껴있어요. 여기에도. 전 회장 친척의 거액 대출 적발 1차 횡령. 1차 2022년 700억 횡령 사고. 금감원이 제재를 했는데 직원이 10년간 돈을 빼돌렸는데도 은행이 몰랐어요. 전혀. 시스템이 엉망진창. 법원과 검찰의 갈등 속에서 징역 10년 구형하고 막 난리 났었죠. 2차 횡령. 2차 2024년 100억 횡령 사고가 터졌었죠. 그때도 금감원이 통제를 했는데 내부 감시망 부족.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아요. 제가 생각할수록 우리나라는요. 사기죄, 그 다음에 이거 횡령죄 너무 약해요. 너무. 솔직히 100억이 뭡니까? 10억만 탕진해도 한 30년 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야 사기를 못 치죠. 제 말 틀렸나요? 얼마나 지금 관대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10억, 20억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횡령했는데 징역 찔끔 이게 어딨어요? 아주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30년 때려야 한다고 봐요. 10억만 해도. 그러면 다시는 사기 안 칩니다. 다시는. 죄가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들 10억 저금하려고 해보세요. 평생 저금해도 10억이 어려워요. 평생 저금할 돈을 이렇게 사기치는데 횡령하는데 어떻게 죄가 그렇게 가볍냐 이거죠. 2차 2024년 100억 횡령사고 금감원 통제. 내부 감시망도 부족하고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낮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횡령해갖고 거기다가 밑에다 감춰놓고 그래 한 5년 때우고 나오지. 5년 때우고 나와갖고 20억 딱 돈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대한민국.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이요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범죄가 너무 낮아요. 살인죄도 낮고요. 솔직히 상해죄도 낮고요. 지금 엉뚱한 것들만 좀 법이 센 것 같아요. 100억 고객대출 횡령 후 해외 선물 60억까지 손실 본 2차 횡령. 이번에 사고 보세요. 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350억. 이것도 그냥 부당대출만 350억이지 이것저것 합치면 1000억이에요. 부당대출 손 회장 재임 씨부터 올해까지 무려 4년 동안 얼마나 썩은 정신 상태입니까? 이런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으니. 특혜성 대출로 자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 여튼 이거는요 우리가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진짜 크게 다스려야 돼요. 아예 그냥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곤두박질 시키게끔 만들어 버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 총체적 부실, 가뜩이나 우리은행은 5대 은행에 끼지도 못한다, 뭐 낀다 할 정도로 좀 부실한 은행입니다. 자, 깡통 대출, 횡령, 총체적 부실 4,701억, 5,289억 증가폭도 커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 0.18로 소폭 감소했고 5대 은행 깡통 대출 4조 원대 무려 2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횡령, 아까 말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씩이나 쓰리아웃 당한 곳이 어디 있어요. 자, 총체적 부실, 손 전 회장 라임 사태 횡령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 또 저지른 거예요. 임원 고객 연봉, 또 얘들은 임원들은 돈 파티하고 있어요. 막 소상공인 고금리. 자, 우리는 소상공인들은 완전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피를 빨아가지고 손태승 전 회장 또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깜빵에 아예 쳐넣어버려야 돼요. 임원 고객 연봉 돈파티. 자, 우대금리 쿠폰까지 뿌려가면서 금리 인상에 앞장섰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은행의 모든 임원진, 모든 뭐 직원들이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다 깨끗하죠. 한두 명의 미꾸라지가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집값 띄우기. 자,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서울이 엄청 뜁니다. 알고 봤더니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불법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사람들, 띄우는 그룹들이 있는 게 조사됐어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띄우기 불법 행위 철저하게 조사. 자, 먼저 현장 점검반 국토부 합동조사를 했고 집중 단속을 했고 교란행위 이걸 감시를 했는데 현장 점검반이 이제 어떤 한 팀으로 묶였습니다.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허그, 주택보증공사죠. 자,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집값을 띄우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점검 대상은 주로 이거예요. 집값을 담합하는 경우, 허위 매물을 계속 조장하는 경우, 주택 교란하는 행위. 자, 집중 단속. 신고가 랠리, 신고가 후에 해제, 신고가를 거래시키거나 신고가 후에 거래시킨 다음에 해제시켜버려요. 나중에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 어우 많이 떴네 하고 그거로 불안 심리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또 장기간 미등기, 거의 특수한 사례, 1년 내내 등기도 안 치고 막판에 등기 쳐요.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거 주식도 아니고 뭡니까? 특히 법인 외국인들이 매수할 경우 더 위험성이 커요. 자기 자본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예를 들어서 시세는 20억인데 그냥 어느 정도 한 20, 30%까지는 봐주는데 뭐 그냥 거래를 갖다가 막 말도 안 되게 차라리 떨어뜨리는 건 괜찮아요. 물론 그것도 불법입니다. 20억 하는데 10억으로 증여하다시피 매매를 시켜버리면 그건 걸려요. 한 20, 3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거꾸로. 아니 20억인데 그냥 30억으로 거래한다든가 25억으로 거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러면서 친족 간 거래하면서 집값을 띄우는 거죠. 교란행위 2022년 5월달 현재 이상거래 무려 7,275건 중에서 거의 반절이 가까운 3,456건 47.5%를 적발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상거래 상당히 많네요. 3,456건은요 노골적으로 집값 띄우려고 못된 짓거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본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국세청, 경찰청 뭐 여러 기관에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주택 위주의 조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린벨트, 임야, 토지 등등등 총체적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다 이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집값 띄우는 거 이제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경제위기 파장. 결국 이제 한국은행은 집값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집값이 많이 안정화되고 그래야 대출이 좀 줄어드니까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영끌 다주택 파산, 신용위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 소상공인 파산하고 있다. 얼마나 경계를 합니까?
자산 폭락으로 소비 축소, 건설 부동산 파산하고 있다. 건설 현장 중단, 부도, 이금융권 파산하고 있다. 은행 부도 전염 확산될 우려도 있고, 한계 기업은 부도나고 있다. 적자 운영 대기업들이 계속 몇 년째 한계 기업 적자만 내면서도 국민 혈세만 빨아먹고 있고, 금융위기 발발, 결국 이러한 국내 문제로도 얼마든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행의 경고는. 자, 기업은행 가계부실, 중소기업 파산 역대급이죠. 지금 어음부도액이 8년 만에 최고치. 솔직히 내막으로 들어간다면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기업부실, 은행부실, 가계부실, 기업 어음부도액이 3조 6,282억 원, 8년 만에 최고치. 이자 보상 배율 7.35배로서 5.1배인데 크게 낮아졌어요. 그만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 좀비 기업이 3,017곳,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는 이 좀비 기업이라는 애들이 3,017곳.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빨리 파산시키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파산시키세요. 왜 혈세로 막습니까? 개인 영세 상업자들은 망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왜 회사는 살리려고 안간 힘을 써갖고 국민의 혈세, 특히 대기업들 꼴사납게 왜 망하게 안 내버려 두고 걔들을 갖다가 계속 살리려고 미친 짓거리를 다 합니까? 정경 협착입니까? 뭐예요? 대기업도요, 무너질 것들은 그냥 아예 망하게끔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그러니 못된 짓거리들을 하죠. 자, 은행 부실, 은행 연체율 39개월 만에 최고치 PF 6위. 이금 은행권은 조금 불안해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저축은행. 좀 이번에 조금 안정화되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저축은행 어떤 지점이 기본적인 어떤 정도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면 그냥 파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게 좀 심하다면 서로 이렇게 우리 합동 연행하잖아요. 안 되는 은행을 자꾸 끌고 가면 괜히 그 몇몇 미꾸라지들 때문에 저축은행 욕먹고, 새마을금고 욕먹고, 신협, 수협, 농협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자꾸 지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지점만 늘려가지고. 제 말 틀렸나요? 다 독립적 법인들이에요, 이것들이. 금융권 부실, 지방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저는요, 이 은행 부실이 은행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총체적 문제로 봅니다. 금감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감시할 곳들이 감시를 못하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가계부실, 가계부채 1870조. 와, 엄청나네요. 임대보증금, 빚 못 갚는 대출자 171만 명, 8.7%나 돼요. 자꾸 개인 회생이다, 파산이다, 살려주니까 이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왜 살려줘요? 망하면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죠. 3곳 이상 대출자, 다중 채무자 448만 명. 여러분들, 남의 빚을 정말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빚 땡겨 써가지고 망하면 에라 모르겠다, 나자빠지면 됩니까? 한국은행 집값 폭락. 자, 한국은행은 이걸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게 문제죠. 2025년까지 집값 하락한다. 2029년까지 떨어진다. 주택경기, 실물경기가 동반 하락하고, 경기 침체 심각하고, 성장률 무역수지도 안 좋고, 주택경기 하락 3분기 이후에 실물경기 계속 떨어질 것이다. 2015년 수준까지 떨어진다.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 왜? 2배나 비싸. 그래야만이 0.75명이 1.6명대까지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세계 217국의 저출산 꼴찌잖아요 지금. 2015년 아파트 평균 강남 10억, 서울 5억, 전국 2.5억이었는데 와, 싸네요.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한다라고 희망사항을 내보내고 있어요. 경제위기 3대 경고, 연체율 상승, 부동산 PF 문제, 자영업자 대출. 한마디로 연체율이나 부동산 PF나 자영업자 중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자, 주택수별 대처 방안.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서울은 뛰고 있고 수도권은 강부합이고 지방은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다주택자는 갈아타기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개나골이나 소나 말이나 다 뛰지 않아요. 갈론만 갑니다. 양극화 잊지 마세요. 양극화. 그래서 양극화에서 피해볼 곳들은 다주택자들 과감히 정리하세요. 자, 1주택자는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추가 매입하세요. 추가 매입. 자,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는 자, 증여를 해서라도. 무주택자,
금매 청약. 자, 청약 점수가 좋으면 기다려도 좋아요. 청약으로 올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돈이 워낙 적은 분들은 10년 후에 분양 받는 거 있잖아요. 물론 시세를 좀 따져봐야죠. 자, 10년 후 분양 전환한 임대료를 들어가야지. 그냥 주구장창 평생 임대만 사는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 망하겠죠. 자, 그리고 청약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으면 금매로, 금매 좋은 곳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다주택자들도 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올라가는 곳에 집이 많아야 되고, 1주택자는 자, 하나 있다면 자기 자녀 또는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시고, 왜?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무주택자는 청약 점수 좋으면 청약으로 가시고, 청약 점수가 그냥 별 볼일 없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고요. 금매 잡아야 돼요. 청약에 몰빵했다가 가점도 안 좋으면 정말 벼락거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아주 중국 국기도 그려졌는데 아주 뚱한 모습이네요. 카카오뱅크나 우리은행의 형태가 반복이 된다면 1금융권 퇴출 등 강력한 처벌로 금융기관을 쇄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사랑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